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축구합니다. 코스피가 4개월 만에 3,1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93% 하락한 3,097.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1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4월 1일 이후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코스닥도 천선이 무너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2.93% 하락한 991.15의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도 종가 기준 2개월 만에 천선을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끝이 없이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이 혼란스럽고 좀 두려운 투자 생활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나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할 전략 나 홀로 찾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갈 길을 잃었던 외로운 나의 투자 생활, 앞으로는 저희 수익 특공대가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좋다고 해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냥 울상만 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이 틈새 전략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수익특공대가 이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철저하고 세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도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모두 각자 그에 맞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가 변동성 강한 요즘 시장의 흐름에 딱 맞는 맞춤형 투자 플랜들을 여러분들께 가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은 하락 장세 보내면서 이 매일 손실 속에 눈물 짓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런저런 다양한 투자 고민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요.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저희가 가득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시황 선생님 반대역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누군지, 이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소중한 내 계좌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저희 시황 선생님의 누적 수익률 실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휴마시스 116.8% 넘는 누적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와 아난티도 각각 70.25% 그리고 70.15%가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19.2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CIS와 예스24도 49.51% 그리고 48.29%, 셀트리온제약도 45.39%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 오늘 방송 말미에도 한 가지가 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전략 세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짜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크릿 종목 한 가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까지 야무지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와도 알짜고 유익하게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을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고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오늘의 참여 코드 5678, 숫자 4개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더욱더 재미있게 시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잠시 후에 제공되는 시크릿 종목의 힌트 듣고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종목도 재미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외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세 속에서 오늘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수익 특공대 지금부터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월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이어 가지고요. 저는 딱 일주일 만에 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제 넥타이를 좀 똑바로 매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 시청자님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당연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자문도 구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또 알찬 그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크릿 종목 오늘 또 있겠죠. 그래서 시크릿 종목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뭐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대부분이 사실은 오늘 상승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강한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드린 종목도 좀 강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황에 대해서 요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잡을 수 있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최근에 외인들 또는 기관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는 좀 기관들이 매수해서 어제는 조금 숨을 살짝 돌릴만 했는데 또 누릅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관도 때로는 매수, 때로는 매도인데 오늘 또 매도해서 오늘도 좀 힘든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좀 편할까 했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은 매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수로는 사실 코스닥이 평균적으로 더 좋았었는데 근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더 3% 가까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면 역시나 이거 뭐 계속 팔았죠, 이쪽이. 그래서 8월 6일 지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계속 그리고 지난주는 특히나 2조 6천억, 1조 8천억, 1조 6천억 그래서 1조 넘는 금액을 이렇게 매도했고요. 그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뭐 항상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어제는 사실 뭐 기관이 좀 받아줘서 간간히 좀 받아주긴 하는데 충분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지수는 뭐 2주 연속 그렇죠? 사실은 뭐 지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받아서 6%대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라면 6%에서 큰 거 이 자체도 뭐 적은 거 아닙니다만 종목별로는 더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을 다 깼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멘탈 붕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비교적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오다가 여기도 6.99 그렇죠? 빠질 때는 역시 또 변동성이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다.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반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7.8% 그래서 이게 천스탁이라고 그러죠. 보통 천스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깰 때도 7.8% 정도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걸로 단순 비교하면 거의 뭐 1% 정도 더인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많은 자금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달러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까지 강했고 사실 최근까지 강했는데 조금 바뀌었죠. 연준에서 테이퍼링, 그렇죠? 뭐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난 건 아닌데, 이게 의외로 이제 어제에 그게 조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을 보더라도 좀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는데 오늘 밤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좀 바뀌었죠. 지난주하고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도 안 좋았는데 역시나 안 좋았고요. 둘 다 외부 요인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얘기는 뭐 맨날 해서 그렇죠? 맨날 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렇죠? 그때 이걸 뭐 내부적인 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일본이라든지 뭐 사실 뭐 일본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도쿄올림픽 때도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권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주에 그냥 제가 뭐 그렇게 기타 등등 해서 말로만 설명드렸습니다만 잦은 IPO 이것이 사실 오늘도 롯데렌탈이 또 IPO를 했어요. 사실 여기도 이제 시총이 좀 작지는 않은데 이렇게 뭐 최근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또 뭐 굉장히 또 많았죠.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쏠려 버리니까 조금 다른 기타 원래 있는 종목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조금 뭐 기대감이 좀 살아나나 했는데 역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인 투자자들도 뭔가 기회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비즈니스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거 보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요인이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연합훈련은 뭐 이달 말 28일로 아마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는 뭐가 바뀌었냐? 이제 환율 사실 오늘도 참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금 안정되는 듯 하다가 오늘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그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간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조정하다가 올라가고 약간 연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그 지금 뭐 증시가 너무 화랑이에요.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겠죠. 좀 누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다 간간히 조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라고 해석이 되면 당연히 뭐 그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겠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당장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시장에 미국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서 다시 또 그 종목 간에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 시장이 지금도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내렸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투자 매력 뭔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거기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너무 죽을 법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제가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은 종목도 있지만 사실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종목이 다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좋은 종목도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좋은 종목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다시 한번 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오늘도 뭐 롯데렌탈 그 IPO 굉장히 시중의 자금을 좀 흡수해버리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리고 뭐 시총 아까 이제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시총 상위에 안 보이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아프가니스탄.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는 뭐 처음 이야기 드립니다만 그 인터넷에서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도를 보면은 나오죠.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은근히요 중국이 원래 커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마주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국경선을 그래서 최근에 인도랑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또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중국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국력이라든지 이걸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인도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또 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인구도 많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생산하는 K9 자주 보죠. 그래서 이제 인도 측에서는 그것을 사용했고 그래서 뭐 중국보다 뭐 더 좋았다 뭐 하면서 뭐 추가 다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좀 잠잠해지더니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이죠. 와칸 해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역사 이야기 하려면 또 길어지겠죠. 그때는 길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국경선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해서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이동하는 그 길이었대요. 아프가니스탄 전체는 거의 다 산악지대인데 그래서 알카에다라든지 뭐 탈레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잡지 못한 이유가 이게 저희 산악 지역인데 이 부분이 좀 평야지대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목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실크로드의 어떤 길이 되는데 이게 묘하게 이게 또 중국하고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이 부분이 요즘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죠. 그러니까 이 또 이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쪽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은 당연히 이쪽 뭐 이슬람이죠. 그래서 통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또 뭐 워낙 당에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물론 지금은 뭐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물론 그 와중에서 불안 요소가 잠재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뭔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철군했는지 뭐 이거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달러 환율이 오늘도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또 우려했던 부분인데 1176원 올라갔습니다. 1180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당국에서도 우리나라죠. 여기서 당국은 그래서 좀 환율에 대한 좀 대비책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올라서 좋을 건 없어요. 증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계속 이렇게 보면은 잔잔하게 좀 약간 조정받고 그다음에 그죠. 그저께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고점 찍고 화수 어제니까 조정을 들이받습니다. 뭐 다우존스 뭐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스닥도 역시 같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일 그렇죠.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지지난주 거의 뭐 좀 우리가 조정받은 그 기간하고 비슷하죠. 7.1%. 우리도 6%, 7% 정도 조정받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7% 정도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연관관계가 있다.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왜냐하면 시총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제가 뭐 오늘 자료에서는 못 가져 나왔습니다만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었었어요. 35% 가까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시총이 다른 뭐 상장하는 종목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비중이 좀 작아졌습니다만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코스피도 지수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안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위로가 되진 않겠죠. 당장 내 계좌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변 국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황 상황이 지금 일본도 다시 쌍바닥 찍었어요. 다시 저점 내려왔고요. 좀 올라가나 싶더니 그리고 대만은 역시 7.19. 이거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거의 지수랑 비슷하게 조정받고 있죠. 당연히 여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이제 반도체 이런 IT 쪽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중국인데 여기는 나름 태평합니다. 이것만 보면. 근데 이제 홍콩으로 보면 오늘도 2.2%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 시장 자체가 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이쪽에서는 뭔가 표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또 좀 약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15위 지금 뭐 빨간불이 몇 개 없죠. 근데 또 카카오뱅크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상장한 종목들이 뭐 잘해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기존 종목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황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네, 우리
캐스터님께서 최불화 캐스터님께서 캐스터님께서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데 헷갈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좀 취향 이거 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똑같이 지난주 목요일에 뵌 것 같은데 자꾸 오랜만에 뵌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요즘 같은 다락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자세한 시황 우리 시황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알짜배기들로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오늘의 참여 코드 숫자 4개입니다.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톡방에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이 시크릿 종목 제가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힌트 들으시고 함께 맞춰 나가면서 종목 재미있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요.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시황 선생님 반지욱 전문가님이 매주 목요일 7시에 1시간씩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나는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나는 계속해서 정보들, 전략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좀 여쭤보고 싶다, 종목들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우신 분들, 방송 외의 시간에도 저희 반지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서 큰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비님 반갑습니다. 우리 꿀벌 2500님 반갑습니다. 상승기류님 반갑습니다. 머니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자님께서 오늘도 든든한 시황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마미뿌니님, 보아님 기다렸다고 이모티콘 남겨주시면서 인증샷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살자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류건택님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하락장세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략들 저희가 1시간 동안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시황 선생님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많이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종목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주의입니다. 네, 국민주의고요. 그렇지만 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뭐 좀 충격이 컸죠.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를 믿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지난주에 그 인터넷 뭐 방송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빠진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한 것은 있어요. 그런 점도 유리한 게 있고, 그리고 종목이 조금 뭐 어차피 삼성전자를 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하루 이틀 보고 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뭐 단타로 보거나 또 뭐 스윙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분기 어쨌든 이게 배당을 주죠. 배당금이 1년에 거의 뭐 4%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적금보다는 좀 많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뭐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뭐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길게 보신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이 주가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조금 그런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다시 반등을 할까라고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오늘도 종가가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일은 더 아침 어쨌든 시초가 자체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 그 선물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은 대단히 높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냐라고 말씀드릴 때 지난주 요거 장대음봉 나왔죠. 이거는 주봉입니다. 지난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근데 오늘도 이번 주에도 좀 살짝 올리는 듯하다가 조금 지금 보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61선에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진 솔직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괜히 또 희망 고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61선도 사실은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그러다가도 뭐 올라가면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너무 또 희망을 크게 갖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일단 뭐 배당주죠.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빠져도 덜 빠진다라는 또 장점은 이거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보시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실적이 문제가 아니죠. 뭐 딜은 뭐 고점이다 아니다. 뭐 이게 문제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지금 뭐 어쨌든 이 부분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외인들이 계속 빠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외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언제 들어올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답이겠죠. 이것이 아마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계속 그래요. 그렇죠? 시황 상황에 보서 그러니까 저점을 이제 그 가늠하는 거죠. 어디가 저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뭐 연기금도 뭐 이렇게 요즘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들어와서 희망을 주나 했더니 그래서 이게 뭐 희망 고문하고 좀 오늘 좀 또 빠졌어요.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융투자는 어제는 또 많이 들어왔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좀 많이 좀 살아날 막 인공호흡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았는데 아픈 데다가 조금 이러니까 오늘 좀 더 아픈 상황이 되었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건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믿는다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 가격대가 뭐 무리한 가격대는 솔직히 아닌 거고요. 그러고 당장에 뭐 주가의 급등락과 희비 뭐 이런 거보다는 길게 보시면 어차피 배당도 받으시고 뭐 배당 못 받을 정도 회사가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마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캔들 보신 분은 뭐 적산병이다. 그래서 이게 바닥 찍고 이거는 그림이 딱 좋았어요. 근데 여기 뭐 오늘은 좀 빠졌다가 하더라도 다시 또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나스닥도 지금 선물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근데 아까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희망은 뭐다? 미국 시장이 어차피 미국 시장은 오를 만큼 올랐어요라는 이게 있으면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제 뭐 서학개미라고도 뭐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외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외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네. 뭐 월봉인데요. 월봉이 딱 빠졌다가 이거는 21선에 딱 빠졌다가 다시 올랐죠. 요즘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지지선을 깨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마 그게 요즘은 거의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살짝 걸쳤다 올라가는데 아예 그냥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멘탈을 파괴시킨 다음에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죠? 녹록지는 않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근데 그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도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랑은 보는 좀 시각이 좀 다르겠죠?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요게 월요일은 휴장이었으니까 화수목 3일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탈출할 좀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뭐 그 배당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는 그 같은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은 하이닉스 쪽은 그래도 좀 기관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힘들지만 또 이상하게 얄미울 정도로 잘 간 정보 또 잘 가요,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SK 바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기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저희가 저점 잡아드렸을 때 사실 이만큼 올라갈 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죠. 며칠 조정받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저희 스타일상 뭐 많이 올라간 것을 뭐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SK 바산만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올라갑니다. 그렇죠? 상장 당일날 이렇게 고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상장 미리 전부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다시 또 매집하죠. 끌어올립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뭐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어떻습니까? 크래프톤도 굉장히 첫날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 또 들어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잦은 IPO가 그다음에 이렇게 초대형 IPO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외인들도 자기들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IPO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손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어쨌든 수익을 다 내려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올리고 싶은 거는 사람, 우리 개인이나 외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올리죠 또. 개인 투자자 안 들어와도 올립니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이게 전망이 좋아요. 어떻게 그때 뭐 우리가 뭐 전망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 많죠. 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치고 이게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강한 종목 좀 이따 좀 더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최보 캐스터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캐스터님께서 노란통 실시간 상황하고요.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락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시황과 전략들이 계속해서 꼼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황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시황 선생님의 누적 수익률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휴마시스와 알서포트 각각 116.8% 그리고 70.25%가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CIS도 각각 119.28% 그리고 49.51%가 넘는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 오늘 방송 말미에도 한 가지가 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이러한 하락 장세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반드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고요. 그 링크 누르신 후에 오늘의 참여 코드 5678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종료되고 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들어오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시황 선생님 모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인터넷 교육 제가 막 방송을 진행하면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 종목은 간다.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갈 종목은 간다. 이건데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 있어서 아까 앞전에 보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 물론 최근에 계속 강했습니다만 강한 종목 계속 가는 종목도 가요. 그죠? 얄미울 정도 잘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NC소프트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크릿 종목으로도 드렸고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쌍바닥 여기 바닥 찍을 때 제가 잘 잡아드렸는데
근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바닥 찍고 거의 쌍바닥 찍었죠. 그리고 오늘 강한 급등세.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뭐 8.25, 8%인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뭐 121선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기서 딱 닿는데 그게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네, 뭐 제가 8월에 그 새로운 그 신규 뭔가 종목이라네요. 그러니까 신규 게임을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리니지 월드라고 해서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세계 그 월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사람들이 남자들도 뭐 그 전쟁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칼 들고 뭐 활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것이 뭐 한일 간의 뭐 대전이 될 수 있다. 뭐 나름 이렇게 좀 나름 이제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리니지에 대한 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 뭐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좀 소시적에 좀 해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국내 1위 게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조금 체면을 구겼죠. 카카오 게임한테도 체면을 구기고 크랩톤이 갑자기 상장하면서 또 이리저리 내주고 하면서 이래저래 했는데 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지금 오늘 뭐 오랜만에 강한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게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NC소프트는 게임 리니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식상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그 엔터주하고 또 기타 또 게임주가 조금은 갑자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를 탔냐면은 메타버스의 뭐 테마라면 테마지만 요것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NC소프트도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뭐 게임 종목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익금이 많죠. 영업이익률이 커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장세가 지금은 사실 좀 둔화돼 있죠. 둔화돼 있기 때문에 종목 주가가 옛날에 100만 원 이상에서 이게 쭉 내려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인들 뭐 매도가 많았다고 하는데 또 이런 거 보니 또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 또 속상하죠. 또 아이고 또 기관 또는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들어와 있고요. 네, 오늘 강한 급등세였고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좀 많이 안 도와준다 했는데 또 여기는 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 보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이드가 보면은 여기도 거의 뭐 박스권이었거든요. 계속. 뭐 이 메이드는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게 게임주죠. 게임 종목인데 거의 뭐 5만 원에서 6만 5천 원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물론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 가지고는 요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실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근데 미래 성장성. 그래서 여기는 위메이드는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신성장.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으면 잉여금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그것이 각광받을 때 시장 환호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여기는 어이구 그렇죠? 요즘은 또 외인들이 어디 들어갔나 했더니 또 게임주에 들어가 있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참 이 종목 참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뭐 제가 뭐 100개 종목 뭐 추천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다 솔직히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저도 아픈 손가락은 분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IS인데 이름이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드렸는데 최근에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 주가가 이렇게 누워버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참 못 드리죠. 이것을 4월 23일 날 드렸었는데 이때는 며칠 사이에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저희가 차익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좀 사연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항상 이게 흘렀고 그리고 근데 10,000원을 밑으로 깨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최근에 강했잖아요. 근데 못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시총은 8천억대고 시총은 이제 8천억대입니다. 그렇죠? CIS가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 옛날에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을 때 왜 그랬나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의 미래다 하면서 삼성 SDI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뭐 저희 뭐 시청자님 그렇죠 여러 시청자님을 통해서도 CI에서 그 대구에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인데 간간히 소식 알려줘요. 내부 정보는 아니고 굉장히 회사는 좋고 막 공장도 확장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주가는 못 가요. 응? 그리고 이제 근데 13일 날 원래는 STX 건데 그 공장에 대구에 공장을 해서 공장 부지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그 CI 솔리드인가요? 솔리드가 뭐 고체란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생산 이런 뭐 아직까지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부지까지 그러니까 사상이 굉장히 확장되는 보인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이거. 1사분기가 지금 뭐 그래도 못해도 물론 전분기 1분기가 좀 안 좋다고 원래 그렇다고 계절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200억 300억 뭐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22억 그러니까 아니 매출이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전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매출 자체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는 2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랬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가장 우려됐던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소식은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지만 그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인들도 간간히 주가를 누가 이렇게 견제해 줍니다. 견제해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연기금 또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금융투자 또 계속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스24죠. 예스24. 네, 뭐 이제 종목이 이거는 뭐 제가 7월 20일 날 시크릿 종목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상한가로 가서 그래서 저도 놀란 종목인데 굉장히 이래저래 놀란 종목입니다. 저희 뭐 깔끔하게 상한가에다가 갭상승까지 해서 40% 이상의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한번 사실 수익 내면 사실 돌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좀 늘고 근데 이 예스24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슈가 뭐였나요? 카카오뱅크였죠. 약간 카카오뱅크 얄미울 정도로 잘 올라간다고 했는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무려 1.2% 사실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시총이 이게 3,500억입니다. 3,500억인데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만 해도 거의 5천억이에요. 시총은 3,500억이고 이 지분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 현금 자산으로 바꾼다면 5천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총보다 훨씬 더 많죠 자산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네이버가 인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25%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누였어요. 충분히 저희는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뭐 충분히 접근하죠. 시총은 3,500억인데 카카오 자산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5천억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도 간간히 이제 이슈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석의 뭐 쿠팡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매출이 많고 그다음 이렇게 뭔가 자산이 많고 하면 그것을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강하다는 말씀을 오늘 일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 사실 뭐 제가 방송 중에도 처음 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언급을 드렸고 유상증자 때문에 오랜 동안 휴증 때문에 좀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왔죠.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그럼에도 또 상승세였다가 오늘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고요. 어쨌든 지금 뭐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고요. 오늘은 약간 왠지 매도는 했지만 최근에 매수 양에 비해서 매도 양이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종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종목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유증했다고 했죠. 그 유증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예, 우주 항공에다가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제 세 가지거든요. 블록체인 쪽에도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보면은 요즘 시장에서 환호할 이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수익특공대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을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가 이제 나갈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시황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황 선생님은 혹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성씨가 순서대로 4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김이박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 2, 3, 4등이 김이박 최고요. 저는 4번째 성씨인 최씨입니다. 근데 우리 시황 선생님의 이 성함의 성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면서 반씨를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시황 선생님은 또 성이 특이하게 반씨입니다. 이 저희 수익특공대 가족분들 중에서도 나는 좀 자랑할 만하게 성이 좀 특이하다 하시는 분들 또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제가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반재혁 전문가님의 성이 반씨니까 제가 한번 좀 언어 유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황 선생님이 한 10명, 20명쯤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도 아닌 반명만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반재혁 전문가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반명의 재혁이 있어서 반재혁이라면 이 한 명의 재혁이면 어떻게 될까요? 힌트가 저한테 너무 어렵네요. 네. 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명의 재혁이면 자, 한재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글자를 빼봅시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익특공대 가족분들 중에서도 나는 보아캐스터가 한 100명쯤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자, 저는 최씨긴 하지만 자, 한 명의 보아라고 해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대로 적용한다면 한 명의 보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영 선생님? 가운데 글자 한번 빼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저희 너무 노골적인데요? 수익특공대 가족분들은 벌써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자, 한 명의 보아, 한 보아에서 가운데 글자 딱 증발하면 단 2글자가 남습니다. 그 2글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힌트 3글자짜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이 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꿀팁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를 종료할 때 땡땡땡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홍 선생님 이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를 종료할 때 땡땡땡 종료. 자, 너무 쉽다 하시면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뭘까요? 뭐 부팅의 반대말인가? 그렇죠. 바로 땡땡땡 종료를 하면 되는데 이 컴퓨터를 끌 때 그냥 메뉴에 들어가서 종료를 하면 컴퓨터가 제대로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쉬프트 버튼을 누른 채로 이 땡땡땡 종료 시땡땡 종료를 해주셔야 컴퓨터가 완전히 종료가 돼서 고장이 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땡땡땡 종료의 땡땡땡이 오늘의 글자 마지막 3글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맞춰주고 계신지 노란톡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노란톡방에 광고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방문을 잠그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신 후에 참여 코드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장중부터 계속해서 시황선생님 반지역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들 또 전략들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광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